박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박사님, 요새 저희 채널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예,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예, 합성어죠. 네, 스태그네이션, 네. 즉 경기 침체. 네, 그 다음에 아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네. 이렇게 말하자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현상. 같이 오는 영상. 보통은 같이 안 오죠. 네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있었죠. 네네.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지금 우려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느냐, 네, 그 알아보기 위해서 네. 구글 트렌드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었어요. 아, 이 자료인가요? 예, 예. 근데 그 하나만 하면 저게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 지표로 네, 디플레이션. 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네, 디플레이션 이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네. 지금 금년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검색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검색량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뉴스 채널 같은 데서 이제 그 언급되는. 키워드, 예,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금년 들어서 부쩍 늘어났. 디플레이션은 꾸준하게 약간 뭐 꾸준하게 하향세거나 약간 상승 국면인데 예. 지금 뭐 사실은 뭐 별 변화가 없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예,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예, 급상승 중인 예.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 이제 그 키워드로 이제 검색한 건데 네, 실제 그러면은 네,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건 뭐냐면 이제 BOA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펀드 매니저들한테 의견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앞으로 경제가 어떨 것이냐. 네,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네, 저기 짙은 남색 실선의 경우에는 네, 앞으로 경제가 좋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표준보다, 그러니까 저 트렌드, 추세보다 좀 높아지면서 네네. 인플레도 물론 저기 높아지지만 또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색은 성장률이 트렌드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네, 월락은 경기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 하늘색이 좀 우세했는데 네, 지금 아니 저기 남색이 네. 지금 역전이 돼 버렸어요. 최근에 지금 경기 호조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30 지금 5%밖에 안 되고 네, 그 경기가 둔화될 거라 네. 보고 예상한 사람이 62%나. 어,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62%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말하자면은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비슷한 현상을 예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증거 중 하나죠.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지금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아주 그 사람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거죠?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채사요. 지금 이 자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란 선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고 예. 2년 지금 주황색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와 붙었네요. 붙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4월 달 들어서는 역전돼 버렸어요. 4월 달에는 역전이요. 예, 근데 많지는 않아요. 거의 붙은 상태에서 네, 0.01, 0.06 뭐 이 정도로 쭉 아주 미소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역전은 역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인데 난리가 난 건가요? 일단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된 게 2019년 이후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 네. 있는 일이에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왜 우려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이제 저 카피앤페이스를 해서 가져왔는데 네, 과거에 역전이 일어난 게 8번이 있었는데 네, 그 역전 때마다 시차, 예를 들어서 5개월이나 아니면 길면은 뭐 한 24개월 후에 네.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경제 안 좋은 시그널이 있었던 사건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이 뭐냐면은 앞으로 1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선행 지표라고 하죠. 네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증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 과거 8번의 그 역전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뭐 69년, 73년, 음. 80년, 81년 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이때? 대충 이때가 뭐냐면은 통화 긴축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러다 이제 주저앉는 거죠. 아, 그래서 경제 뭐 대공황이라 표현될 법한 아니면은 경제에 뭐 큰 문제가 생길 법한 뭐 이벤트들이 물론 이런 일어났다. 거는 있어요.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뭐 이런 게 겹쳐서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저 밑에 그 2005년 그 보면은 그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2007년 12월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2005년 12월에 제 금리 역전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는 주식 시장이 버블이 꺼졌을 때 시점이에요. 네. 그때 금리 역전이 일어난 거죠. 네. 아, 이렇게 어 예시되는 자료들이 있으니 음. 지금 이번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조금 우려를 하는 집단이 생겼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네네. 그냥 단순하게 금리 역전하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된 연관성을 보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네. 그러니 경기 침체가 오는 거 네. 아니냐라고 이제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 깊은 내막을 찾기 이전에 네. 왜 사람들이 이걸 저기 심각하게 생각하냐면은 네. 지금 주변 정황이 네. 경기 침체를 무시 못할 정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정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성장률이 금년 중에 5.5%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공식적인 전망인데 중국발. 중국발. 그런데 중국이 올해 5%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중국 위치 아시죠? 네. 세계 2위 경제국에다가 세계 공장이며 소비 시장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지금 5%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치겠죠. 아, 이런, 지금 중국에서 뭐 텐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주요한 이런 공업지대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경제개발 지역이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다양한 사건을 그렇죠. 통해서 봉쇄되어 있는 상태. 선전시하고 대표적으로 일성도시라고 하죠. 네네. 선전시하고 네. 상해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그 록다운이라고 하죠, 영어로. 네. 그걸 지금 시행을 했죠. 아, 그러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소비도 위축되지만은 공급도 위축되겠죠. 네네. 그리고 중국은 그 이전에 네. 옛날에 그 뭡니까 황다 사건 이후로 네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결국 생산 활동 아니면 소유 활동에 좋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아요. 생산 불안,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위한 좀 복합적인 불안 상황도 있고, 플러스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불안이 예.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데 그럼 유럽은 어떠냐? 네네. 유럽은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단기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식으로 지금 길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단순하게 그 무력 충돌이 아니라 경제 전쟁으로 같이 변질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막대한 가스를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아니 독일 경제가 네. 타격을 입을 거는 불보듯이 뻔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독일만도 아니죠. 프랑스니 다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자재가 지금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니켈이나 네네. 밀 같은데 지금 국제 가격이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결국은 인플레한테도 안 좋고 경제 성장에도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유럽은 그렇다 치고 네. 미국은 뭐냐? 미국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네네. 근데 왜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느냐? 네.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율이 높거든요. 8% 정도 돼요. 네네. 그리고 돈은 시중에 많이 깔려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 3월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그 금년대 혹자에 따라서는 한 2%포인트까지 금년대를 올릴 줄 모른다. 네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금리 인상이
지나쳐서 네. 미국 경기가 상승세가 꺾이고 침체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역마다 이유가 다르지만은 네네. 각 지역마다 나름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한 상황인데 뭐라 그럴까 지금 이게 일어나면은 과거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그 지표가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보여주셨던 이 지표의 이제 사건들, 이벤트들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게 이런, 금리, 국제 수익률에 붙는 현상이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네. 지금 3월 29일 날 일중에 잠시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종장을 찍었는데 네네. 4월 달 들어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너무 섰다는 거군요. 굉장히 작아요. 0.01%포인트 아니면 0.06%포인트. 그 마이너스 폭이 네네. 굉장히 작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되려면은 이 마이너스 상태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지속돼야 됩니다. 지금, 이 10년 만기 국채는, 박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지만, 경기를 표현하는 거고,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향후 2년간. 미국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거고, 네네. 주황색 선은 네네. 저기 장기선은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전이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미래의 금리가 낮아질 거다. 네. 아니면 경기가 둔화될 거다. 네. 논리는 그렇습니다. 네. 왜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로 연결되느냐? 네. 왜? 정상적이라면은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오래 기간 동안 돈을 묶어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더 주는 게 마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갔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논리가 반영되었다. 네. 그래서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를 예견한다. 이 논리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 부분 그 논리가 맞았어. 왜냐면 데이터로 뒷받침해 줬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의견이 좀 갈리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기 이게 지금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경제 전문가들이 의견이 막 엇갈려요. 네. 그 지금-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네. 금리 역전이 일어난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그 폭도 굉장히 작아요. 네.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견이 달라요. 네. 지금 보면은 저기 파란색은 뭐냐면은 파란색은 채권 시장. 채권 시장, 네. 그 초록색은 주식 시장인데 네. 서로 상담되어 있군요. 예, 둘 다 뭐냐면 공포 지수예요. 네네. 앞으로 가격이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그 해당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18개월 후면은 채권 가격이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주식 시장에서는 가변성이 지금 떨어진다 본 거예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보통 경기가 호조로 보이다가 꺾일 때 네.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가변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 가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채권 시장에서는 그게 옳다. 나는 네. 그게 동의한다고 했는데 네. 반대로 주시장은 난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주시장은 편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같은 시장 참가자 중에 주식 시장 참가자하고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의견이 달라져요.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선 이런 게 굉장히 선행이 돼서 반영이 되는데 주식 시장은 아직은 그런 반응이 그렇게 없다.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채권 시장이 좀 약간 예민한 상태다. 네네. 예민한 상태다. 예. 그런 거군요. 예. 자, 그러면은 네네. 이건 무슨 자료인가요? 이거는 그거예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가셔야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표에 있는 이게 파란색은 2020년도 그리고 주황색은 2021년도의 OECD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 추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Y축은 경제 성장률이고 네네. X축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근데 지금 2020년을 보면은 네. 성장률은 마이너스죠.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율은 굉장히 낮아요. 네네. 근데 위로 보세요. 2021년에는 인플레이율은 좀 더 올라갔죠. 그렇죠. 쪽으로 우측으로 갔으니까. 네. 그리고 성장률은 0보다 높아졌죠. 네. 말하자면은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경기가 좀 회복됐단 말입니다. 아, 세계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괜찮았어요. 그냥 네네. 성장률도 2021년은 마이너스 많이 회복됐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OECD 회원국들의 통계를 모아놓은 건데 네네. 지금 2020년에는 말하자면은 스태그네이션이었어요. 경기 침체만 왔어요. 네네. 2021년에는 인플레 문제가 있었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0년은 스태그네이션, 네. 2021년은 인플레이션인데 둘이 같이 온 시기는 아직 없단 이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두 개가 같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지금 아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음. 지금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그렇다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 생각하는 위기는 건가요? 잡히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미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네네.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갈 거다. 네.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중국 그 이유 때문에 네. 유럽은 유럽 이유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은 통화 정책 때문에 네. 각각 다른 이유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나빠질 거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네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 그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당장 기간에 잡기 어려울 것이다. 네. 아, 근데 경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아, 그런 거군요. 자, 그거 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금년하고 내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나라마다 또 다른데 네. 공통 분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네. 첫 번째는 그 당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됐을 때 일반적인 예상이 뭡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물론 인플레이션은 조금 코로나 공급망 차질이 진정될 때까지는 있겠지만은 성장률이 많이 빠르게 회복될 거다. 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아, 가장 좋은 거죠. 네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인플레이율이 막 높아지고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기축을 하고 하니까 성장률은 둔화될 거다. 네.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아니고 약간 슬로우플레이션. 말하자면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좀 남아 있는 상황. 네. 이게 이제 중간 정도. 네. 굳이 비유한다면 저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 세계 경제 상황이라고 네네. 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동영상의 주제인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발생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설명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네. 불안해하니까 미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권위 있는 네. 중앙은행이나 세계은행 아니면 IMF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네. 지금 제가 IMF 얘기만을 가져왔는데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나 세계은행, IMF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IMF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전망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슬로우플레이션하고 비슷하게 가겠다. 왜? 네네. 유럽, 중국이 저런 상태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유럽도 그 전쟁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입을 거고 미국은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된다. 그래서 다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망을 0.5%포인트 깎았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마이너스 0.8%포인트 깎았고 네. 이런 식으로 주요국에 대해서 다 깎았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막대가 다 플러스에 놓여 있죠.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성장률 막대인데 네. 성장률 막대가 밑으로 0보다 작거나 거의 0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국제기구나 중앙은행들은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까요? 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일단은 네. 그러니까 침체가 오면은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경기 네. 침체 때는 뭡니까? 부도율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은 그 대출할 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험성에 대한 그 보상으로 가상금리를 줘야 돼요. 아, 그러면 이 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뭐의 차이냐면은 네.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회사채 수익률을 네. 국채 수익률에다 뺀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인 국채 거죠? 수익률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 안전자산에다가 회사채는 부도 위험이 있긴 있으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래프를 보면은 그 최근에 올라가는 게 없고 최근 외려 좀 떨어졌죠. 떨어지는 게 어떤 의미죠? 저 밑에 네. 말하자면 회사채 수익률하고 국채 수익률이 차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채는 안전적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회사채는 좀 불안한 건데 음. 지금 그 간의 차이가 좁혀지니까 대체적으로 회사채가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죠. 민간에 대해 대출할 때,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그에 대한 그 위험 경각심이 낮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미국의 자료. 미국의 자료인데, 네. 미국의 자료예요. 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 위주로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미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걸 반영해서 지금 저기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안정적이에요. 네네. 첫 번째. 네. 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어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그렇죠. 두 번째는 모든 금리 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10년하고 2년을 갖다 비교했을 때 역전이 일어났지 네. 또 다른 금리 역전을 갖다 공부할 때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10년물하고 3개월물 간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느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초단기를 봐야 되는 거군요. 3개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 쪽에 이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3개월물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 금리 앞으로 인상할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많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네. 10년짜리는 저 중장기로 보는 거니까 확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장기 금리니까. 네. 쭉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지금 외려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금리 역전 현상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아, 네네. 두 번째 미국 경기를 보면 확장 국면이에요. 이 지금 파란색이 선행지수. 선행지수. 선행지수란 것은 기대값.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후 경기가 예를 들어서 네네. 한 1년 있다가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를 공부할 때 네. 많이 참고하는 지표예요. 아, 그런데 지금 이 표가 따라오는 표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표인가요? 그는 동행지수.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떠냐? 아, 그러면은 지금 선행되고 있는 지표가 지금 비추어를 지금 실제 경기가 따라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일단 빨간색을 보면은 네네. 지금 파란색 저 회색 막대가 있죠. 네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경기 침체 상황이에요. 네네. 그 이후로 빠르게 회복이 되죠. 아, 네네. 회복이 되고 이제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 건가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위로를 봐야 돼. 네. 그 파란색. 네네. 그걸 봤더니 그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 아, 그거는 지금도 확정이고 앞으로도 확정일 거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현재는 미국 경기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구직자가 한 명이라면은 네. 구인자는 0.6명밖에 안 돼요. 어, 기업들이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아우성이에요. 저도 미국 가야겠군요. 예. 그래서 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 네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타이트하다고 지금. 아, 너무 지금 과열돼서 지금- 지금 완전 거의 완전 고용 상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따끈따끈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느냐? 네.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네. 금리를 올리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게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았을 때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네. 우려가 작용한 거지. 네. 현재 미국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경기 지수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 지수들은 그렇게 우려를 표할 만한 건 당장은 아니다. 그 아이러니죠. 지금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벌어진 게 미국이에요. 네네. 그 금리 역전 때문에. 네네. 근데 정작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아직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징후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
그렇죠. 오히려 근데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미국의 금리가 사실은 세계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건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지금 경제가 뭐 6%, 7% 성장하고 있지만 뭐 나머지 나라는 그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IMF 미션단이 와가지고 성장률을 네, 금년도 3.1%에서 3.0으로 아주 조금 네네. 낮췄어요. 그래도 3%는 해줬네요. 네. 근데 지금 몰라요. 왜냐면 네, 어차피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네, 그 러시아 사태가 저기 분수령이 될 거예요. 네. 그거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변수예요. 맞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가스나 이런 소비가 세계 2위지 않습니까? 음. 사실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급망 차질이 빨리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은 거기다가 이제 폭을 더 붙인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하고 좀 비슷해요. 네, 수출이 여전히 좋아요. 네, 두 자릿수 성장률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경기 상황을 보면은 네, 지금 보면은 그 T가 뭐냐면은 경기 침체, 경기 저점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 이후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안 좋았다가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파란색이 동행해. 파란색이 동행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회색이 선행은 떨어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다른 게 네, 미국은 둘 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행 지수가 한 8개월째 지금 약간 내려앉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면 지금 경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좋고 향후 예상되는 경기도 좋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확장 국면인데 선행이 확장이니까 확장이 지속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장 국면인데 이게 곧 끝날 수도 있다. 변곡점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우려가 지금 존재한다. 있죠. 그러니까 아. 지금 그 정책 당국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경기가 그렇게 좋은 미국에서조차도 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정도니까 네. 그만큼 경기 침체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지금 자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기 침체 징후들,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통화 긴축 두려움, 네. 이런 것이 복합돼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으킨 건데 네.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 금년에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아까 금리 만기 구조 있잖아요. 역전이 네. 1년 정도를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그게 맞다고 올바른 시그널이라 해도 네. 경기 침체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온다는 거죠. 네. 최소한 금년은 아닌데 네. 그러면 내년은 어떨 것이냐?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경기 침체 확률,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맞이할 확률을 따져보면은 네. 미 연준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 12.3%? 네. 굉장히 낮죠. 사실 미국만 본다면은 사실 뭐 우려가 또 별로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유럽은 한 40% 정도라고 어디서 내본 것 같아요. 많이 높네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여러 국가가 있고 거기서 경기가 좋을 법한 국가도 있지만 사실 뭐 산업이 발전 안 된 곳에서는 영향이 클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경제 구조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해고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졌다 식었다 잘해요. 네. 근데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경제가 좀 굼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견뎌내는 힘이 좀 약해요. 이런 게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 외부 충격에 맞게 형태를 변환시켜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이런 예산들이 있고 그러면은 산업으로 바로 대응하기에는 다양한 뭐 제도적 그다음에 물적 기반이 이런 변동 기반이 좀 약한 거군요. 예, 그래서 변신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파도가 높은 파고가 오면은 네. 항공모함은 몸이 크니까 어떻게 되니까 네.
못 피죠. 음. 작은 배들은 요리조리 하면서 도망다니죠. 네. 그런 그 기민성이 유럽 경제가 미국에 비해서 좀 약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은 언제쯤을 그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빨리 와도 한 1년 있다가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관건은 지금 현재는 저 개인적인 속내는 네. 지금 이 슬로플레이션이 오는 거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얘기하기 저는 좀 약간 낮지 않느냐 생각은 해요. 네. 왜?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저렇게 예고를 했지만은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계획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지난번 저 양적 긴축에 대해서 제가 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네. 순서를 좀 약간 바꾸면 돼요. 음.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고 그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 네네. 그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땡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지금 뭐 연준은 사실은 너무 미국의 급박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조금 조정하는 그 미 성격이 연준이 강한 이렇게 거네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 연준에서는 노동 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은 굉장히 급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2차, 3차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작된 게 이제 노동 시장으로 파급되면 뭡니까? 2차 인플레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건 막아야 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의 미 연준의 행태를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 뭔가 타격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네 경제 상황이 좋더라도 타협을 합니다. 네. 미 연준의 특성은. 그렇게 해야 지구의 시스템으로서 이런 세계의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미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유동성 흡수하는 거 있죠.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이걸 흡수 안 한 상태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유동성 흡수 안 한 상태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미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돈은 이미 많이 풀렸고 그렇죠. 미 행정부도 지금 재정 지출 엄청 많이 늘려놨고. 네. 근데 이게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뭐죠?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예전의 경기 침체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왜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선진국조차. 선진국은 그때 2008년 글로벌 위기 났을 때 뭡니까? 금리를 낮추면서 고통을 갖다 많이 축소시켰죠. 네. 반대로 우리나라는 1998년 그 IMF 위기 때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지금 현재 저 자신은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 보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그거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다. 아,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자금으로 인해서 이런 금리나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통하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고 거기서는 정말 그냥 혼돈의 카오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그런 상황으로 번진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럴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을 못 하니까 네네. 중앙은행한테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네. 돈 찍어서 재정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가시화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센 말하면 인류 종말이 기록하는 거죠. 그 정도인가요? 그리고 만약 아주 옥순 일이 아니네요. 오면은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체주의가 강화되고 있죠. 네. 지금 프랑스도 지금은 마르 르팽이 지금 집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건 뭡니까? 전체주의, 국수주의 집권 세력이 전 세계 포진하면은 결론은 뭐죠? 경기는 안 좋고 전쟁이죠. 네. 그러면은 1930년대 후반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지금 확률이 낮긴 하지만은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전 세계가 다시 개방을 해서 다시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는 만약 터지면은 그냥 그 내피부를 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이겨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는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정부 부분이, 공공 부분이 그동안이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죠. 만약 그렇죠. 터지면.
저는 도와줬기도 하지만 좀 반기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작용 많았죠. 네. 하여튼 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왜 원인이 그렇게 발생한 건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은 뭐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세계 경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 유럽, 미국 경제가 잘 나가야지 한국도 잘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사고 안 치고 좀 제대로 해라.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